비즈니스 창의성. 창의성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합의를 보는 개념은 창의성이란 새롭고 적절한 것을 산출하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창의성은 새로운 것이죠. 하지만 새로운 것이 모두 다 창의적인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적절해야 창의적이라는 거죠. 새로운 것으로 무엇인가 성과를 창출하는 것, 이게 비즈니스 창의성입니다. 사실 새로운 것을 산출하는 것은 어렵지 않죠. 기존에 없는 것을 이것저것 막 제시하면 됩니다.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적절해야 한다는 것이 어려운 거죠. 가령 빨간색, 파란색 자동차 타이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분명 새롭죠. 그런 타이어가 실제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인장 강도가 약하다는 몇 가지 이유로 자동차 회사들의 선택을 받지 못했죠. 새롭게 만들어졌던 색깔 있는 자동차 타이어는 적절한 성과를 내지 못한 겁니다. 자동차 타이어가 아닌 자전거 타이어는 어떨까요? 색깔 있는 자전거 타이어는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죠. 색깔 있는 자전거 타이어는 새로우면서도 적절한 성과를 창출한 겁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창의성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색깔 있는 자동차 타이어는 창의적이지 못했고 색깔 있는 자전거 타이어는 창의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중요한 것은 적절하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가령 정사각형 수박, 탁구공만한 포도, 이런 것들은 적절한 걸까요? 이것이 적절하냐 적절하지 않는지는 처음부터 결정되는 건 아니죠. 그것을 적절하게 만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적절하게 만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실제로 일본에서는 정사각형 수박이나 탁구공만한 포도가 재배되어서 매우 비싼 가격에 특정한 판매망으로 팔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품종을 재배하여 적절하게 판매하는 사람은 아직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적절하다는 것은 그것이 적절한가 적절하지 않은가의 질문이 아니라 적절하게 만들어가는 게임이라는 거죠. 적절하게 만들어가는 실행력. 특히 비즈니스의 창의성에서는 새로운 것을 제시하는 것보다 그것을 적절하게 만들어가는 능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똑같이 새로운 것으로 어떤 사람은 적절하게 성과를 올리는 반면 어떤 사람은 성과를 못 올리니까요. 예를 들어 에스키모인들한테 냉장고를 판매한 사람들의 이야기나 사막에 난로를 판매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스님에게 빚을 판 사람들도 있죠. 그들이 그것을 성공시키기 전까지 사람들은 그것이 적절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에스키모인들한테 냉장고를 팔고 사막에 난로를 파는 것을 본 후 그것이 적절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특히 사람들이 실행하지 못했던 것에 실행력을 발휘해서 어떻게 해서든 일이 되게 만든다면 그 효과는 매우 강력한 겁니다. 가령 스님에게 빚을 판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생각하지도 못하는 거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스님한테 빚을 팝니다. 절에 찾아오는 신도들한테 기념품으로 주라고 파는 거죠. 저희 같은 일반인들한테 빚을 팔면 1인당 1개, 2개면 끝입니다. 근데 스님한테 빚을 팔면 한 번에 100개, 1000개씩 팔 수 있는 거죠. 매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선물을 주러 오시는 이유는 코카콜라에서 마케팅을 하기 때문입니다. 청량 운명인 코카콜라는 여름에는 많이 팔려도 겨울에는 안 팔리는 것이 상식이죠. 하지만 누군가는 상식을 뛰어넘어 한겨울에 콜라를 팔기 위해 산타클로스를 등장시키고 실제로 콜라를 많이 팔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창의성이란 만들어지는 거죠. 중요한 것은 만들어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때 그것을 선택했어야 했는데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기회를 아쉬워하죠.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선택한 것을 적절하게 실행하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선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행이고 적절하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창의성을 발휘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창의성은 선택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열정을 갖고 배짱을 갖고 적절하게 만들어가는 그 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